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진짜 요즘 투자자들이 참 이거 모지할 것 같아요. 지수는 5개월간 횡보했는데 그거 보면 굉장히 시장이 견조해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뭐 펀트니까 돌려보셨겠지만 야 종목별로 보면 30-40%가 서다하더라고 지금 마이너스가.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수가 버텨서 오늘 괜찮은 줄 알고 내가 뒤져보면 뜬금없이 막 두중이 올라오고 두산중공 올라오고 있고 한전 올라오고 있고 갑자기 원전 갖고서 잃어버리고 시장이 또 실적이 잘 나온 게 두드려 맞는 경우도 매우 많고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뭐 다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우씨 연구원도 요즘 이렇게 그 실적대로만 꼭 안 가는 이게 이 구간이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어서 제가 그 나름대로 트레이더로서 프랍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프로들이 많거든요. 프랍 트레이더는 왜냐면 생존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정말 장기간 프랍 트레이더로 성공하셨던 분과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요즘 장 정말 잡스러워서 못하겠다고. 내가 뭐 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랬을 때 굉장히 종목을 선별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제대로 종목이 사실 저번 주랑 자료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어중간히 해봤자 그런 것 같아서 나름대로 선별하고 있는 중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 실적을 봤더니 오늘 사실 제목에 담긴 내용 그거예요. 이놈의 마진 개선이 앞으로도 이어질까? 그렇죠. 사실 그 얘기 좀 합시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그리 좋게는 보진 않아요. 사실 자료를 시작했던 이유 자체가 1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았지? 라는 데에서 시작을 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지수는 못 가지?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 결과 업종별로 봤을 때 다들 나름의 로직은 갖고 있어요. 뭐 기업 애널들이 잘못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가격단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하반기에 급격하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투자 전략 쪽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기업 쪽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진을 점점 더 높이면서 추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마진을 너무 높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림 1번, 2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1년 1분기에 61조 원 기록을 했고 YOY로 117%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년 동기 대비 플랫한 수준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거 프린터에서 보시긴 나요. 화면 안 보인다 뭐 그러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스페트 화면에서 봅니까? 이게 그런 말 하실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한 자료는 프린터에서 데이터는 업데이트는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니까. 근데 보시면 여긴 높은데 여긴 낮죠. 굉장히 이걸 갖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게 글로벌리 동일한 부분이기는 한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만 조금 다른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볼 때도 이 페이지 제일 아래 그림 3번 보시면은 업종별로 서프라이즈가 난 폭을 데이터를 해봤는데 매출단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뭐 서프라이즈 기록한 폭 자체가 되게 적은데 이익단에서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게 특히 어디가 그러느냐 에너지, 소재 아니면은 상사자본재 같이 원자재 익스포저가 많은 거 아니면은 금융 쪽 이렇게 3개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진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 폭 자체를 적게 보고 그 이후에 또 좋아지는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마진율이 높아지는 그림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그림 4번, 5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별 종목단에서도 역시나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사상 최고 수준으로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단에서도 역시나 매출액 서프라이즈 종목보다는 이익 서프라이즈 종목이 훨씬 많았다.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으로 넘어와서 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역시도 거의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21년 1분기에 순이익 기준으로 YOY 55% 정도 증가를 했고요. 다만 미국은 매출단에서도 증가폭이 좀 있었어요. 한 13% 정도 YOY로 증가를 하면서 정말 실적단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뭔지 다 잊어버린 듯한 그런 그쵸.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자료에 넣진 않았는데 첨언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코로나 환경에서 뭐 언택트 소비라든지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거나 뭐 자동차를 수리를 하거나 사거나 뭐 집을 수리를 하거나 이런 수요가 많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되는 가운데 망가졌던 애들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컨택트 활동들이 비용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줄여놓은 상태고 회복이 일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림 8번과 같이 대부분의 업종들이 서프라이즈가 많이 났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미국은 컨센 대비 발표 실적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익 폭이 컨센을 상회하는 폭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도 훨씬 높았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9번과 10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 9번, 10번 한국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익단에서 서프라이즈 종목이 많았고 종목단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업종이 컨센을 상회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부터예요. 6페이지인데 한국과 미국이 둘 다 이익도 좋고 했는데 그 이후 1분기에 좋았던 이유도 동일하게 마진율 개선이었는데 그 이후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한국과 미국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우스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뭐 원자재 쪽에서 그러니까. 뭐 재고 축적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동일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림 11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트가 축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세전이익 마진율로 보면은 거의 2010년대 들어서 15%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랬는데 21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8%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지될 걸로 보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다시 과거의 평균적인 수준인 15% 내외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한국 그림에서 같은- 드러나는 네. 거는 미국 애들은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래도 조금은 냉정에 우리는 가깝다고 볼수 너무 있죠. 좀 좋았으니까 좋을 거야 하고 있는 느낌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요. 섹터들이 예. 요즘 나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삼전이었는데 이제 만든 섹터 우리가 삼전이 자유로울 수 있던 거는 우리 삼전 담당자가 비어 있다가 자료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전략 입장에서 그쵸. 맘대로 얘기를 해버렸던 네. 거고 이제 섹터 네네. 담당자가 이제 자료가 나오니까 그때 되면 근데 우리 섹터 담당자들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 아마 섹터 담당자들이 TP를 내릴 거예요. 왜냐면 전자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난주 하여튼 후반부터. 사실 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욕들 많이 했지만 너무나 뻔한 거였어. 이게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하튼 미국은 굉장히 냉정하게 피가 온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우리는 마진이 한국 계속 같은 이어질 거다. 경우에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미국은 2분기가 기저효과로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 이익이 망가진 이후 기저효과로 봤을 때 2분기를 사실 YOY 증가율로 봤을 때는 피크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가 마진단에서는 가장 좋았던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질 걸로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18년도에 반도체 사이클 때 이때가 우리나라는 마진율이 가장 좋았던 시점이거든요. 그때보다도 더 좋아지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물론 개별 종목에 대해서 과연 모르죠. 어느 업종이 이렇게 좀 오버
해서 그러니까 좀 어프리시에이션을 높게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판단할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높은 앞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좋으니까 이거를 안 좋아질 거에 대해서 차마 과감하게 못 갖고 좋아지는 그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유효한 건 맞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소재 쪽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LCD 패널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높은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OLED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원자재 쪽이나 뭐 매크로단이나 경제 쪽에서 얘기하다시피 수요가 생각보다 못 올라와 준다면 그러면 재고 축적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중간재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과연 최종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못하면 중간재 쪽에는 마진 스퀴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공급 차질 때문에 마진이 좋아졌거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공급 차질이 풀려도 그 마진이 유지될 거를 생각하는 거는 잘못 착각하는 거지. 네. 나는 이 얘기를 벌써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급 차질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이때 피크아웃 가능성 상반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네. 공급 차질 올라가더라도 그거를 온전히 해야 되지 말고 이제 여기서는 목소리 커졌다고 또 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요가 그만큼 나는 좋아질 시기가 올 거로 봐요. 난 장기적으로 장 좋게 본다니까요.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십시오. 근데 뭐 하도 뭐래더라 이번에 뭐 하여튼 뭐 또 우리 연불리가 뭐 4천 갔다고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다고 자꾸만 물어보는데 아니 나 길게 보면 5천 간다 봐요 저는. 뭐 6천 가면 어떻습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까를 내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는데 핵심은 그거야. 그러니까 공급 차질 때문에 마진이 좋아졌는데 매출은 안 따랐거든.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야. 매출이 안 따르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 수요가 세지 않아? 그럼 가격은 반도체 가격도 올라와 있겠지만 더 재고 안 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2분기, 3분기에 코스피 매출액 증가율을 그래도 1분기보다는 좋아질 걸로 보지만 그래 봐야 뭐 10% 후반 정도 혹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 싱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익단을 이렇게까지 좋게 봐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은 좀 갖고 있어요. 다만 뭐 개별 종목 업종단에서의 로직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걱정했던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사이클 수준의 이상으로 마진율이 좋아질 걸로 예상한다는 부분 여기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아니 방금 보시면 말한 될 것 같아요. 김에 뭐 해명 아니 뭐 하자면 어제 이제 우리 염성환 차장도 다 우리 친하잖아. 그렇죠. 어제 생일이어가지고 전화했다가 내가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상했냐? 아니 뭐좀뭐 하다가 내가 야 너무 세게 얘기하고 다니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닌데 자꾸 그랬다가 그러니까 걔는 염사차는 뭐냐면 자기가 개인 투자들을 브로커로 상담하니까 너무 개인들이 이제 단기로 가고 하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다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좋아 보이냐? 나도 맨날 물어보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서로 다 모르니까 나는 우리 이번에 채권 우리 애널 우리 최강 이카노미스트 맨날 나랑 생각 달라고 맨날 나 달려들잖아. 나한테 맨날 이 분위기 그대로 녹음할까 진짜? 뭐 싸우듯이 우리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하우스비는 있다는 거예요. 공식 의견이라는 게. 그쵸?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공식 의견은 여러 대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관도 제출해야 되고 여러 대 회사 사업 계획에도 제출해야 되고. 근데 이걸 자꾸 물어보니까 공식 의견은 리서치에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하나 했더니 또 이걸 갖고 막 그냥 피곤해. 요즘 온라인 쪽 이런 거 하면 내가 뭐 댓글 같은 걸 안 보려고 하는데 여하튼 뭐 그런 오해들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뭐 꼰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제가 여기서 무슨 그런 거 갖고서 그러니까 저도 하는 거 갖게 건강한 거 없어요. 저 내 옆에서 다운이 알지만 난 정말 궁금해하잖아 시장을. 그죠. 그 호기심 하나로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 있고 거기서 내가 맞췄다 틀렸다 뭐가 중요합니까? 맨날 그리고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제 말을 따르고 조우주처럼 저를 선생님 따르지 마시고 그런 거 제일 싫어요 제가. 우리 팀원 우리 조직원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왜 마진은 좋은데 매출이 안 늘지?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몇 개월째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결국 경기가 확장기로 들어가서 굉장히 좋아지면 수요가 살면서 마진이 확보될 거다. 근데 저 사실 근데 이게 어때 보이냐 그거는. 이게 조금 본부장님과 물론 저희 헤드시지만 또 저희 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날까라고 생각을 했을 신조어 때 팀장들 조금 이번 기회에 내가 야 수요 살아나겠지.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날려드는 거야 지금. 이거 막. 지금 내가 좀 저희 매크로 팀의 의견은 안 살아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하우스면 내가 정해. 그럼요. 좋게 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다 의견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왜냐하면 인류는 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변화하려는 의지가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하여튼 미안합니다. 하여튼 또 목소리 또 이상한 거 달리지 마시고 그냥 저는 뭐 이 시간에 일한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이 고민하고 교감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좀 다루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 얼마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이 마진이 확보될 거냐.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 퀀트기 때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미국 애들은 참 이걸 피크하우스 얘기를 해버렸고 이게 너무 의외긴 계속 했어요. 좋다고. 의외가 아니었어. 당신들이 그 늦은 거야. 걔네들이 계속 묘한 뉘앙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미국 애들 그 가끔 그 CNBC 같은데 아래 문장 달린 거 보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다니까. 왜 실적이 왜 안 나오지? 매출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이 잘 나오면 두드려 맞고 미국이 좀 계속.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방향성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죠. 뭐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주시장은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뭐 어쨌든 조금 뭐 말씀드릴 것들은 웬만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뒤에 그림 16번이랑 17번을 보시면은 마진율이 연간으로 어떻게 추정이 되고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위에 시계열로 좀 보여드렸고 아래는 1년 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으로 컨센서스가 마진율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인 건데 말씀드렸던 반도체 사이클 때 16년, 17년을 제외하면 마진율에 대한 컨센서스가 우상향하는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마진율이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나? 라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되는 거고 자꾸 뭐 개별적인 종목이나 대형주의 로직에 대해서 진짜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자꾸 갖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무조건 안 좋게 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여기서 추정하는 마진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많이 벌었는데 매출은 그만큼 안 늘고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비용이 낮고 인건비가 쌓여야 되고 세금을 덜 걷어야 돼. 그렇죠. 세금은 더 낼 것 같고. 그죠. 세금은 더 낼 것 같고. 코스트는 올라왔어. 특히 인건비 코스트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 그죠. 1분기에 좋았던 거는 코스트가 뭐 풀리 반영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코스트가 올라오는 부분들로 반영됐을 텐데 더 핵심적인 거는 저는 판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최종 소비자들이 그 부분을 억셉트 했다라는 데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코로나 때 못 썼던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도 할인을 좀 덜 해줘도 그래도 받아들였던 건데 과연 이게 2분기, 3분기, 4분기 이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걱정스럽다는 거죠. 하워드 마크스가 말했던 2차적 상고를 약간 넘어가 보면 그럼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고용을 많이 안 하려고 할 거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코스트 다운 정책을 취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오늘 아마 녹음을 했는데 아까 솔루엔 같은 회사를 갑자기 내가 커버리지를 하자고 그랬다고. 목표가 내자.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태그 시키는 건데 ESL인데. 그렇지. 이번 기회에 아직 언제 할 거야? 이거 사람 다 고용해서 그거 하나 다 딱지 붙일 거야? 이제 다 전자화 시키겠지. 그쵸.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기업들 하나하나 뒤지다 보면 그리고 실제로 비용 전가가 가능한 원재료 업체들. 우리가 이한나 연구원이 배터리 업체 자료를 냈는데 거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코볼빔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헤드 입장에서 뭐 헤드 당신 뭐 하고 앉아 있는 거냐면 들어본 다음에 그래 이게 낫겠다 타픽으로 하는 건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 고부가치라는 말이에요. 뭐 그런 식의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 보시면 리서치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리서치가 무슨 어디 리딩방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냥 뭐 차트 보고서 여기서 뜰 것 같아. 이거 하는 건 줄 아는데 내가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저희가 뭔 이런 돈을 받고도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같이 고민한단 말은 뭐냐 이런 토론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 굉장히 머릿속에 박힌 생각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마진. 네. 마진. 저도, 네. 사실 조금 급하게 냈어요 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다 뭐 하고 있냐면 3,200을 뭐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고 뭐 섹터에 얘기 듣고서 그냥 하는 건데 실제 논의의 핵심은 이 마진을 유지할 것이냐. 근데 왜 미국에서 저렇게 나오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명 들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뭐가 중요하다는 알고 계셔야 판단 내릴 때 적절한 판단을 내릴. 그래서 아직 위를 강하게 뚫는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네. 뜬금없이 지수는 5개월간 횡보하는데 매일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 이러고 있는 건데 조용히 혼자 오르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말했던 소위 코스트 다운 아니면 가격 전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거야. 기억나냐? 너 그때 내가 철강주 중에서 뭐 당신이 퀀트 돌렸는데 이거라고 했는데 당신이 이거 별 뭐 관심 웃긴 얘기 워낙 작은 종목이었고 그때 사실. 그 종목을 놓고서 이게 단초가 되는 회사였어. 왜? 그 사이클에서 그 공급이 꼬였을 때 사이클 핵심이 내가 당신한테 이거 스모키밭에도 한 커버해봐 했더니 아이 뭐 아직은 좀 내가 뭐 오늘 별 얘기 다 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근데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런 생각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생각이 날까요? 함께 고민하는 이런 훌륭한 NST였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에 맨날 함께 고민하시죠. 이 얘기 왜 하냐?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야지 그게 저와야 고민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오늘은 뭐 사라고 했어. 이거 받아 써가지고 그렇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승산 없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계속 먼저 간접 투자하는 게 나은 거고 최소한 뭐 많이 공부한다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고 왜 쟤네들이 저럴까를 한 번쯤은 막스가 말했던 2차적 사고라고 2차적 사고란 개념을 잘 안 잡히시면 하워드 막스의 뭐였지 베리 인포스 뭐였지 책 제목이 제목 생각난다. 검은 책 있어요. 그거 읽으시면서 왜 나는 1차적 사고를 해서 안 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고 모든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결의 이번 시즌의 출발점은 1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야 하면 1차적 사고 난 사람들이고 그렇죠. 저도 좀 급하게 냈다고 하는 이유가 다들 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사실 개별 종목들의 세부 비용단까지는 아직 데이터 밴더에 다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이라서 더 밑으로 못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냈던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본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거는 글로벌리 이익 모멘텀이 다 좋아요. 다 21년도, 22년도 이익 컨센서스를 상향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21년도 이익 컨센서스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22년도와의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21년도가 좋았다는 건데 그게 22년까지 이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확실한 거는 21년만큼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혹은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추정치를 먼 미래에 대해서는 잘 안 바꾼다는 게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직은 덜 좋아 보인다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익이 좋은데도 시장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컨센서스가 지속 가능하느냐. 저도 이제 하반기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과연 기저효과 이후는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익이
조금은 의구심이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출판사에서 제게 어떤 책에 추천사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했다가 원고를 보내줘서 읽어봤는데 좋아가지고 내가 그걸 추천을 썼어요. 네. 근데 이유는 뭐였냐면 한 문장 때문이에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성공한 트레이더인데 차트를 얘기해요. 근데 차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차트만 보고서 발전하는 거는 정말 답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뭐냐? 얇은 책을 읽다가 많은 전문 서적을 읽다가 나중에 다시 얇은 책을 찾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 차트가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 있는 건 히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게 있는데 뭐 어떻게든 받으시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문장이었고 또 하나는 되게 만용스러운 생각도 많이 해요. 용감한 사람들 최근에 주식장이 월가 유명한 거원 중에 결국은 젊고 용감한 트레이더가 많다. 성공한 트레이더. 용감한 젊은 트레이더가 성공한 예는 많다. 근데 늙고 용감한 트레이더는 월가에서 본 적이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유명한 격언이야. 내가 지금 이게 맞는지 나한테 욕하지 마세요. 이게 영어로는 내가 뭔지가 기억이 나는데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시장은 항상 내가 실수를 줄이는 게임. 이거 한 100만 번 얘기해서 지겨워들 하시고 어떤 분이 제발 저 인간은 저런 댓글에 그런 거 달아놨더라고. 뭐 저 인간 저 돼지는 뭐 이렇고 너 싫어요. 맨날 좋은 주식 그럼 얘기하는 좋은 주가에 왔을 때 사야 된다. 뭐 개소리한도 막 그러는데 왜 저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지? 근데 이건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제가 오랫동안 보면서 느낀 거는 데이터를 중시해야 되고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2차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데 결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뭘 말씀드린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디맨드가 회복되는 사이클 한번 들어가면 전략팀에서 나 이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알아. 내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시장에 5천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때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게 가능 시나리오를 접지 말자는 거지. 내가 지금 현상만 보고서 지금은 분명히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나왔어. 최근에 갑자기 제가 현대차 중기 바이콜 했더니 또 왜 그러냐고 또 왜 갑자기 그러시냐 그러는데 미국 갔다 왔는데 잘하면 그때 큐그로스가 나오는 섹터가 생겼단 말이야. 올해는 별로일 것 같은데 내년 내후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몇 군데 보이는 것도 있어. 내가 얼마 전에 항공주랑 여행주 얘기했더니 또 난리가 난 거야. 우리 담당자도 자료 안 쓰고 있잖아. 사실. 근데 맞습니다. 내가 이 말했지. 왜 그런지 알아? 데이터 중에 재밌는 데이터가 있었어. 2024년이 되면 백신 과잉으로 들어가더라고. 불과 내후년에 백신 과잉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러면 얼마나 캐파를 늘려놓으면 백신 과잉이 돼. 그러면 여행 맞고 가면 돼. 지금 자가격리가 안 돼가지고 자가격리에 대해서 못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계속 추론하고 고민해야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게 좋아 보인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하여튼 요즘은 많이 피로감을 느끼죠. 최근에 뭐 또 댓글 갖고 난리가 한번 나와서 뭐 공지 한번 올렸다가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어쩔 때는 이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무슨 나한테 뭐 관종이냐고 또 친한 사람들은 또 왜 저렇게 욕먹으면서 하냐고 그러는데 재밌어서 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당신과 이런 얘기하는 게 이거 관종인 것 같대. 막 재밌는 거야. 왜냐면 나도 저걸 보고 있는데 제가 저걸 보고 있고 신중호 최강이랑 맨날 싸워도 재밌어. 알잖아 성격들. 그렇죠. 항상 이거 한번 그 녹음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칫 불화로 비추어질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는데. 진짜 싸우시는 것 같이 얘기할 때가 이 당신들이 정말 이분들이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거야 본데 방송에서 제일 자제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그럼 내 앞에서 기가 죽냐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서 의견 꺾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부닥치는데 결정은 마지막 최종은 제가 해요.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보겠지만 저는 가능성을 좀 요즘 엿보고 있어서 이제 흥미로운 시장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마진에 어떻게 될 거냐가 2분기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2분기요? 2분기에는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말이야. 네, 일단은 2, 3, 4분기 다 알 수가 없는데 예. 일단 뭐 원자재 가격 단에서 중국에서의 규제도 나오고 뭐 원자재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유지될까? 혹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가격이 높은 것들인데 나중에 좀 빠질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을 얼마나 낮춰서 반영을 해놨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는 물론 좋은 건데 과연 점유율을 올려나가는 과정에서 마진율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존에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판매점에서 인센티브를 조금만 줘도 안 줘도 차가 팔리는 상황이다. 기다리면서 사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직공급이 원활화돼서 공급이 원활화되고 현대차, 현기차 같은 경우처럼 MS를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는 애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거 전략팀 의견이야. 이게 네. 맞아요. 신종 나한테 와가지고 네. 중기 바이크를 왜 하셨습니까? 이러면 내가 이제 근데 봐. 현대차가 지금 만약에 EV 쪽이 커지면 점유율 10%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점유율이 10% 넘어가기까지 얼마나 좋아질 그걸 거죠? 보자는 거지 내 말은. 그렇죠. 물론 그 팩트 우리가 작년 자체는 좋게 9% 봐요. 벽을 넘어갔을 때도 이렇게 좋게 봤고 혼다가 밀려나고 우리가 만약 EV로 약진해서 미국에서 가져가면 이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를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래서 현대차가 못 가는 거야. 지금 이게 부닥치고 있거든. 거기다가 2분기에 공급 차질 이슈 때문에 네, 실적 맞습니다. 컨선 안 나온다는데 우리 유지용은 또 나온다 하고 있고 안에서도 이렇게 의견들이 달라요. 이제 리서치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런 사람들처럼 이거 무슨 법칙에서 날아갑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원합니까 저한테? 그럼 정말 제가 요번 그냥 속상했던 게 뭐냐면 야 내가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몇 년간의 노력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구나. 벽을 느끼는 정도까지 왔어요. 절벽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원하는 거는 위로와 이 종목 괜찮을 겁니다. 얘기를 듣고 싶거나 아니면 뭐 좋은 얘기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좋은 얘기인데 안 갖고 있는 건 나쁜 얘기 해주길 바라는 건지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살아남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더 격렬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쟤들 싸우고 있다 비춰질까 봐 참아 못하겠지만 오늘 들어와서 현대차 갖고도 우리 옛날 이러고 앉아있고 현대차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아니지. 기대감에 대해서 당연히 주식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있고 뭐 해외 시장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은 건데 그 부분을 마냥 좋게만 보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이면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린 거지 뭐 꼭 안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데 말아주세요. 공식 의견은 바이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공식 의견은 바이콜이에요. 이거는 의견을 냈지만 네. 채택이 안 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럼요. 우리 하우스는 심지어 내가 뭔 말 한 것까지 와가지고 따지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나 아쉬운 게 벽이랑 얘기하는 느낌을 좀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게 사실은 저희 하우스의 강점이지 않을까. 하여튼 이 마진 요 얘기는 네. 나도 정확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최근에 내가 기업체에 있는 분들 내일도 점심 아까 우리 주할모 PD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갑자기 점심 잡히는데 잡아 사장이 온다는 거야. 만세 왜 물어볼 게 생겼거든 지금 다음 주에 그러면 그분한테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거 코스트 어떻게 되냐. 왜냐면 돈 버는 회사거든.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나는 탐방을 100개 갔다 왔어요. 아는 거 같죠? 탐방 만나고 온 사람들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또 이게 근데 생각보다 인건비가 문제더라고. 그래서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까를 지금 다들 그래서 내가 되게 흥미로운 어떻게 줄일까가 사람 자를 수 없잖아. 근데 요즘 그렇죠. 사람으로 줄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되게 궁금하고 요새 굉장히 호기심 높게 보고 있어. 그래서 원가는 못 낮출 것 같아. 중간재 가격이 더 세게 올라. 그래서 그 건자재 쪽들도 가격 추적을 해보면 그 철근에 시멘트 섞어서 뭐지 그게 있어. 그런 거는 콘크리트 파이. 콘크리트 파이. 뭐 다들 알고 있지만 진짜 풍기더라고 풍기. 근데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버냐 또 몰라. 왜냐하면 가격 전가도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데이터에서 보여진 게 왜 마진은 지금까지 잘 나왔는데 여기서 더 마진을 남길 수 없는 거지. 왜 더 남기려고 하다가는 건설 현장이 스탑되겠지. 근데 미국 놈들이 현명하다는 게 놈자 붙여서 하는데 그 데이터에 미국 애들은 잘 드러나. 맞지? 그쵸. 왜 그 차이가 나오지 우리랑? 근데 뭐
능력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의 수요로 가는 게 아니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미국은 뭐 글로벌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어쨌든 최종 소비재 쪽, 뭐 최종단에 있는 시장들과 더 밀접하게 가져가는 구조인 거고 우리는 한 쿠션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미국의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가는데 주택 착공 건수가 확 줄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되게 MOM으로 좀 그냥 임팩트 있다 생각하고 마이너스 2%가 컨선이었는데 거의 두 자릿수로 줄더라고. 9%였나? 9%였나 그랬어요. 네. 9점 몇 프로.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걸 어떻게 바로바로 그걸 해가지고 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로데이터들이 네. 야, 저 서베이 같은 것들도 IS 같은 것도 뉴오더 같은 것들 보고 있으면 그렇죠. 참 아니 이게 무슨 매크로 보던 게 무슨 우리가 GDP가 얼마나 추정하고 채권쟁이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주시장에 어디가 좋아지고 이걸 뒤져보고 싶어서 이거저거 뒤져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이터가 직접 보는 게 이제 수출 중에서 어디가 늘었고 어디로 뭐 맞습니다. 이거 보고 있는 건데 참 오늘 우리 컨트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데이터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보는 편이죠 우리 회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다운 연구원이 진짜 깊게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근데 컨센을 많이 보는데 컨센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에 그럼요.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추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고민합시다. 고민하시고 저희가 답은 못 드리지만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를 계속 던지려고 제가 실없이 맨날 그 욕 먹으면서도 지금 중간중간 왜 질문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애널리스트 섹터 담당자들이 다 얘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중간에 괜히 잘 모르는 척하면서 끼어드는 거예요. 그냥 끼어들어서라도 그게 중요한 질문이냐를 좀 알고 계시라고 던지는 건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거 사라는 거예요, 팔라는 거예요. 저번에 좋다고 했는데 왜 지금 별로예요? 뭐 이게 다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는 뭐 이게 과연 내가 몇 년간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을 정도로 벽을 느껴요 요즘은.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떠드는 거는 오늘도 전혀 계획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떠드는 게 바로 저희들의 매력이고 그래서 저희가 애칭을 1위대로 하려고 그랬더니 또 그게 너무 반대가 많아가지고 다시 투표했는데 하여튼 다른 걸로 된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1위대는 싫었니 너도? 어감이 약간 좀 나는 막 야성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랬는데 우리 오너십 있는 분 우리 이리온 식구리에서 1위 오너로 되는 것 같아 아직. 그래서 그것도 좋은 말 같아서 마무리 칩시다. 아직 결론 안 나는데 또 이렇게 얘기했다 주얼만 PD가 날 째려보네. 그러니까 결론난 거 아닙니다. 이게 회사라는 것은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정하겠죠 그쪽에서. 뭐 1위 때건 2위 오너건 사랑이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하면 나는 뒷일은 크게 생각 안 하고 일한다. 뒷일 생각하고 일하지 말아라. 내 지론이에요. 도마을 구석 만들어 놓고 일하는 사람들은 말을 빠져나갈 구석을 만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늘 현대차 좋다고 했다 내일 틀려서 욕먹더라도 그냥 오늘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뭐. 그냥 저희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장비되어 있는 하우스입니다. 저희가 전체 순위를 매기냐 별말들 다 하는데 평가도 이번에는 NS 좀 빠져서 모르지만 또 중소형 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도 안에 들잖아요. 이렇게 탑 10에는 드는 회사고. 근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렇게 고민거리를 같이 안 나눠도 충분히 꾸려가는 딴 데서 돈 버니까. 솔직히 근데 왜 이거 하냐? 관종센터장 때문에 할 수 없이들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래서 저희 관종 때문에 저거를 뒤에서 뭐라고 왜 저걸 저렇게 하고 싶어 하시냐 하는데 해야 돼. 왜인지 알아? 이렇게들 다 잘못 알고서들 하니까. 언제까지 저런 그냥 점성술 같은 거에 의존하는 투자자들만 놔둘 것이며 언제까지 무슨 주린이의 시대에 어린이 취급을 할 것이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거 나도 뛰어난 무슨 사명감은 없지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라도 조그만 씨앗을 뿌려놓자는 의미를 시작했고 너무 거창해졌다. 이제 말이 수습이 안 돼. 말을 하다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점심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 네. 다만 요새 좀 내가 이러면 옆에서 니가 이렇게 호응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다들 나의 눈치를 엄청 보는 줄 아는데 내 눈치를 많이 보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와건 알아서들 퇴근하고 알아서들 그렇지 않니? 학교에서? 네, 그렇죠. 뭐. 나 그런 거 터치해본 기억이 없는데. 사실 저도 뭐 회사 많이 옮기긴 했는데 여기에서 일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내 일을 하는데 방해를 안 받는다는 게 난 제일 일 좋아요. 외에는 딴 거 신경 쓰는 거 질색이에요. 뭐 나한테 와서 놀라운 얘기 할까요? 제가 이 세상 제일 싫어하는 게 회식, 워크샵. 하도 애들이 심하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안 했어요. 근데 하도 애들이 한번 우리 직원들이 회식 한번 하자 그래서 그날 하고 나서 다시 또 안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전 술 먹고 서로 진솔한 얘기하는 걸 안 믿어요. 맨정신에 진솔한 얘기 커피 먹으면서 하라는 거지 나한테 와서. 왜 근무 시간에 얘기하지? 내 개인 시간에 우리 서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자이고 철저하게 애널리스트는 전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틀리는 거 갖고 욕을 하시지 말고 그 애들이 고민하고 있냐 아냐 갖고 욕이시면 고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하시고 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오늘 너무 많은 걸 드러내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얼마 전에 그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거든. 뭐 공지 하나 올라갔다니 뭐 난리 났다. 나한테 그 전화 와가지고 막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내가 뭐 나도 그랬더니 뭐 지우지 마. 내가 첫 마디가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신경을 써. 그리고 아니 그런 거 갖고 쓸데없는 거 신경 쓸 시간에 자기 투자 포트폴리오나 고민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나는 도대체. 그래서 그랬는데 내 말투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약간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심하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정다운 형도 꼬박꼬박 말하지 한 놈도 저한테 물러서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요. 다들 순간에 이것들이 하다가 속으로 아직은 조직이 건강하구나 다행이다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함께 고민하시죠.